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가치투자에서는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푹 잘 쉬었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또 주식 다시 열심히 해야겠죠. 그런 쪽에서 오늘 쭉 보다 보니까 반도체 쪽 이슈다 보니까 갖은 섹터들이 다 강하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무슨 키오스크 관련주, 뭐 밸류업,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 다 섹터들이 움직이는데 그런 쪽에서 의외로 또 꿋꿋한 섹터가 하나가 있길래 그 섹터를 한번 파헤쳐 보겠다라고 관점 쪽에서 오늘 최근에 강했고 여전히 강한 모습들로 이어가고 있는 자율주행 관련주 이쪽을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자율주행 관련된 쪽들은 일단 일정이 좀 있었습니다. 일정과 관련된 쪽에서 가장 먼저 테슬라의 로보택시 이쪽에서 이제 10월 10일 날 LA에서 이제 언베일 그래서 공개하겠다라는 쪽들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변화들. 그러면 이거 일정이 있네. 그럼 그 정도에 한번 먼저 종목들이 한번 딱 움직이고 옆으로 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좀 특별한 일정 없으면 쉬었다가 다시 기회 잡아서 한번 또 테마 매매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생각했었는데 그게 의외로 또 다른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탄력을 받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버캡 이게 즉 로보택시 관련된 거를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예, 그런 쪽에서 이름은 같은데 다르게 불리는 이런 미국의 또 특이한 테슬라의 특이한 전략 이런 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로보택시 자율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FSD 완전 자율주행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 관련된 쪽들이 연결되기 시작한다 라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이슈였고 거기서 이제 변화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로보택시용 FSD를 직접 시연하는 걸로 나온다 그러면 시장에서 반응들이 상당히 크겠죠. 네, 그런 쪽에서 그래도 이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나 운전하는 거 너무 싫어해. 나는 자율주행 나오면은 바로 사겠어. 물론 두렵습니다. 아직까지는 두렵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저가형 신차가 나오면서 FSD를 따로 구독식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요거 또 하나의 전기차를 레벨업 시키는 또 Q의 수요 확대를 확 끌어올리는 변화가 아닐까라는 쪽에서 많이 바라보고 있는 건데 그런 쪽에서 10월 10일 일정이 있다 보니까 기대감이 큰 상황들이죠. 게다가 우버 같은 경우와 민간 사업자의 파트너십 그러면 이제 우버 기사 필요 없습니다. 근거리 쪽에서 기사 필요 없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또 다른 획기적인 변화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지금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져 있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 오늘 나왔던 얘기를 보게 되면 깜짝 놀란 얘기가 나왔죠. 예, 바로 요 기사입니다. 이게 지금 웨이모라고 하는데 예, 구글의 산하 자율주행 개발 기업이죠. 웨이모 유명한 회사고 그런 쪽에서 지금 변화가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이렇게 가기 시작합니다. 신기하죠. 차가 안에 타 있는데 운전이 없이 유령 택시 같은 이런 쪽에 대한 얘기들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관심이 높아지는 거고 옆에서 뭐 사진 찍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운전 돌아가네요. 알아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주행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 있고 옆에 탄 사람 불안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오고 있고 참 신기한 벌써 이런 시대가 다 왔다. 근데 물론 이거는 미국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벌써부터 또 해당되는 주요 성들 쪽에서는 자율주행이 움직인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예, 이런 쪽에서 생긴 거 보게 되면 딱 이렇게 생겼죠. 특히 요거 지금 나오고 있는 앞에 약간 백미러 같은 요게 역할을 아마 라이다 시스템 같이 그리고 또 여기 앞에 뒤에 다 카메라 달려 있을 거고 여기 위쪽에서는 또 이제 약간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동영상에 그림 그리는 것도 처음이네요. 네, 그렇게 나오고 있는 모습 보게 되면 아마 테슬라는 전적으로 뭐 카메라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아마 지금 다른 쪽들은 웨이모는 라이다라고 하는 쪽을 더 많이 또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관심이 높아지는 부분들 체크되는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거기다가 또 누구 타게 되면은 또 회원식으로 결제가 되겠죠. 만약에 택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옆에다가 클릭하게 되면 이제 스타트 now, 스타트 라이드 뭐 이런 거 now가 아니었네요. 네, 이렇게 가기 시작하는 것들 이렇게 가기 시작하고 안전벨트 매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되면 경고음 나온다고 하고 있고 이런 쪽 봤었을 때 참 많이 발전했구나. 신기해요. 이럴 때가 이제 드디어 온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웨이모에 대한 분위기 또 확인이 됐고 그런데 이 관련돼서 중요한 생산을
현대차가 또 의미 있게 하지 않겠느냐라는 쪽들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왔던 얘기,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과거보다 위상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GM과의 포괄적 협력을 통해서 신차 개발이나 그리고 또 그와 관련된 쪽에 전기차 그리고 또 HEV 하이브리드 이런 쪽으로 같이 수소차 이런 쪽으로 같이 개발하겠다라는 쪽에 대해서 한때 북미를 꽉 잡고 있던 뭐 포드 GM 이쪽과 이제 발을 걸친다. 거기다 이제 웨이모 쪽의 위탁 생산으로 위상이 변화가 된다. 이런 것들이 좀 얘기가 나오죠. 지금 현재 아까 보셨던 그런 차량들이 한 1000대 정도 운행이 되고 있답니다. 제규어, 스텔란티스, 길리 자동차죠. 이쪽인데 지금 중국의 길리 지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중국산 전기차다 보니까 관세 인상될 거고요. 미국에서 돌아가게 되면 가격 비싸질 거고, 그리고 거기다가 중국차가 돌아다닌다. 미국 정부는 아니 어딜 이런 느낌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랑 협력해서 자동차 파운드리 그러면 이제 현대 뭐 아이오닉 5나 아니 아이오닉 6 이런 게 하나의 모델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웨이모와 협력한다. 그렇게 되게 되면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물론 지금 1000대 운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시범적인 그림은 시범적인 쪽에 대한 변화는 정도라고 봐야 되겠지만, 이게 만약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그런 쪽으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아무래도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게 현대차의 흐름이고, 그렇게 되면은 자율주행 우리도 뭔가 좀 머릿속으로만 그랬던 건데 이게 서서히 다가오는 거 아니야 라는 쪽에 대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서 제가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이거 같습니다. 자율주행이 왜 좋은데, 어떤 도시의 입장에서 정부의 입장에서 뭐가 좋은데 라고 하게 되면 사람이 운전하는 것에 대비해서 에어백 전개, 그러니까 즉 에어백이 팍 터지면서 나오는 사고는 84%가 감소됐습니다. 상해 교통사고, 사람이 다치는 거죠. 73%가 감소되고, 교통경찰이 잠시 검문이 계십니다. 지금 방금 과속하셨고 신호 위반하셨고 교차로에서 불법 우회전 하셨습니다. 뭐 이런 것들 48%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사고율이 떨어지게 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들을 좀 더 크게 나온다. 그러니까 즉 자율주행으로 체계적으로 시스템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긍정적인 변화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보험사는 뭘 먹고 살 것이냐. 네, 보험사에 할 일이 많이 좀 줄어들긴 하겠네요. 그러면서 수가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좀 요즘에 뭐 ADAS 들어가게 되면 보험료 깎아주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특약 쪽에서 보험사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할까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근데 만약에 조금 뭐 해킹이나 아니면 이런 쪽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큰 것도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사의 능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또 고민이 많아지지 않을까 라는 쪽도 한번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정부 입장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시작하겠죠.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뉴스 속에서 자율주행 쪽이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때 과거 지금 코스닥 종목들이 좀 살아있을 때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이것저것 매매했던 것 중에서 뭐 이제 스마트 트레이더 시스템, 퓨런티어, 뭐 모트렉스, 뭐 슈어소프트테크 이런 정도쯤은 그래도 많이 매매했었잖아요. 저희가 뭐 넥스트 칩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그런 거에 비해서는 지금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고, 그래서 이런 게 추가적으로 더 가겠느냐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아직 지금 오늘 가장 많이 오른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볼까요? 예, 레이더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확장이 되는 레이더 전문 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시총은 이제 많이 쪼그라들었네요. 지금 현재 1,300억 오늘 올라왔으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1,500억대, 예, 이 정도까지 내려온 상황들 쪽에서 지금 실적이 되느냐? 물론 이게 안 나와요. 지금 보면은 내년 가게 되면 200억대, 30억대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아직 이렇게 된 좀 성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고민되는 것들. 퓨런티어도 볼까요? 이 퓨런티어는 그래도 그나마 연간 실적 작년까지는 70억대 나오는데 올해는 확 쪼그라지는 걸로 나오네요. 예, 작년이 최고였네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많이 빠졌고 거기서 좀 돌아간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확실하게 턴을 하는 모습들, 그래서 작년 실적까지 나왔던 부분들이 앞으로 2025년, 2026년도 회복하기가 어려워 보이네요. 이게 좀 변화가 좀 나와질 텐데,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훅 떨어지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 자동차 전장용 쪽의 카메라죠. 이런 것들 좀 약간 좀 위축되고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거기다가 또 많이 봤던 것들 볼까요? 또 넥스트 칩도 가끔 보기 봤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영상 처리 카메라 쪽 관련된 쪽들, 거기 그 카메라 관련된 시스템 반도체, 예, 그쪽들, 그리고 또 요거 가지고 얘기 많았었죠. 영상 연속 기술, ADS용 실시간 영상 인식 기술 이런 거 가지고. 근데 주가는
또 마찬가지로 성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계속 적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주가도 여기까지 내려왔고, 물론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제대로 만약에 그래도 실적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겠죠.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카메라 하던 회사들이 생각보다 이제 세코닉스 이런 것도 이제 막 실적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들. 그러니까 즉 이런 스마트폰 카메라 하던 회사들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동차에 탑재되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또 전장용으로 들어간다, 이런 게 논리였었는데 생각보다 주가도 많이 빠졌고, 그리고 지금 주가도 지금 현재 1,000억도 안 되는 세코닉스 같은 경우는요, 이럴 정도로 많이 밀려왔던 게 하나의 변화가 아니었을까라고는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관련주들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라는 쪽들을 보게 되면 일단은 테마주가 맞겠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은 살아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런 자리 쪽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다시 V자식으로 쭉쭉쭉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기를 기대하는 거는 조금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다시 주춤하면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는 데 좀 포인트를 맞추고 쫓아가지 말자라는 심정입니다. 그리고 차라리 9월 말쯤 가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아서 스마트 레이더 같은 경우도 갔다가 좀 내려와서 어느 정도 지지권, 그러니까 중요한 지지권을 돌파를 강하게 했어요. 그러다 다시 내려오는 가격대쯤 보니까 8,000원대 초반 중반 뭐 이런 정도쯤 들어와서 지지권 맞춰진다. 그러면 10월 10일 날 이어지는 또 아까 보셨던 테슬라의 로보택시 관련된 것들이 연관되면서 그 다음부터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물론 그건 자네 생각이고 자네는 살 생각 없는가, 그래서 쭉쭉쭉 올려버릴 수는 있겠죠. 근데 쫓아가기는 조금 피곤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들어서, 마찬가지로 뭐 피론티어도 마찬가지고 지금 중요한 저항권을 딱 돌파를 하고 위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도 보게 되면 이렇게 뭐 강한 수급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다시 눌림목을 찾자 그러면 적어도 19,000원대 밑으로 그 정도쯤에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 때문에 일단 지금 막 쫓아가기는 뭐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한국 시장에 진정한 자율주행 관련주가 있겠느냐 라는 쪽에서 성과 내고 그걸 가지고 이끌어내는 종목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단 하나, 현대오토웨버 빼곤요. 현대오토웨버는 매매도 좀 가끔 해봅니다. 대표적으로 그나마 현대그룹 쪽에서 그래도 좀 진행을 할 때 나는 관련주의 대장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게, 크게 밀렸다고 하더라도 이게 좀 밀렸다고 해서 시장 때문에 밀렸다 그래도 바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다시 제자리 들어오고 언제든지 팔 기회 주고 하는 회사다 보니까 가장 좋은 건 현대오토웨버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보니까 15만원이네요. 15만원대 가격대가 그 정도쯤 들어간다 그러면은 조금만 기다리면, 들어갔다가 좀 밀렸다고 하더라도 금방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한 뭐 10% 가까운 수익은 내고 빠져나올 수 있게 만든 종목이기 때문에 차라리 대응한다 그러면 현대오토웨버가 가장 무난하지 않겠느냐 라는 쪽인데, 마찬가지로 지금 대응은 쫓아가면서 대응할 거는 좋은 게 없다 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또 전장하게 되면 LG전자죠. 요즘에 또 LG전자 강합니다. 네, 그래서 또 LG그룹 쪽에서 지주사가 또 매입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좀 강하긴 한데, 이런 것들 다 포함 LG전자도 지금 이 상태로 쫓아가는 건 좀 애매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실적 좀 봐야 되고, 그래도 좀 흐름들 확인한다 그러면 쫓아가진 말자라는 쪽에서 다시 눌림목을 찾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잘 눌렸다가 10월 달에 테슬라 기대감과 함께 한번 딱 팔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또 자율주행 관련된 테마 흐름들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또 저희 추석 때 잘 쉬었으니까 또 쉬지 않고 또 특징 섹터, 특징적인 종목들 나오게 되면 꾸준히 또 올려서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를 나눠가는 시간, 같이 투자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